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유과장 유하경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내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연세대 청소노동자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우리 유하경 변호사님 화요일 날 이름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요? 예, 연세대 비정규직 공대의 재학생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졸업생인 변호사님께서 와서 발언을 하셨고 2008년도에 처음 노조를 조직할 때 그때부터 비정규직 공대위가 연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공대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유하경 변호사님이. 예, 같이 했던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오늘 연세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연세대 학생 3명이 최근에 청소 경비 노동자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무방해 등 해서 형사 고소도 했고 민사 소송도 예. 앞으로 겪을 트라우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636만 원 정도 민사 사건 변론만 드셨다고요. 예. 유하경 변호사님. 예. 졸업생들이 여럿 모여가지고 지금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예, 공통 이제 힘을 합쳐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표시로 그렇게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송을 건 학생들을 혼내는 취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예, 이 학생들을 저희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 그래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 변호인들이 몇 분이나 자원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직은 공개를 안 해서 비밀로 하기로 비밀로. 예, 그런가요? 예, 꽤 많습니다. 아니 예.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유하경 변호사님 SNS 들어가 보니까 소위 연세대 출신 변호사님들이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동창회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청소 노동자들 덕분에. 예. 장 변호사님, 네.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학생들이 이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데 수업권이 방해받고 있다, 침해받고 있다. 이 부분을 네. 금전으로 환산해서 우리는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638만 6천 원 이러는데 이게 1,000원 단위까지 어떻게 계산을 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봤더니 본인들이 내는 등록금이 이제 한 학기 단위로 있고 예.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소음이 좀 과했다라고 좀 책정이 되는 날을 딱딱딱 계산을 해서 이 손해배상금을 책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부과해서 받겠다라고 해서 산정된 금액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손해배상 소송 내지는 이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또 많은 이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따가도 언급이 되겠지만 법원에서 받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차례 사실은 집시법 위반으로 해서 데시벨 너무 높다라고 해서 한 차례 사건이 한 번 더 미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각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시벨 위반이 아니어서. 65데시벨. 예, 업무 방해라거나 집시법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시끄럽지 않다. 데시벨 책정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서 경찰에서도 이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업무 방해 해당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 업무 방해죄 고발한 데 대해서는 취하를 한번 검토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 방해죄 고발 사건은 취하가 된 취하가 있습니다. 됐고. 예. 그럼 형사 사건 남아 있는 건 뭡니까? 형사 고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또 조합원들이 집회하는 게 미신고 집회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일단 말씀 들으니까 제가 법률가라서 제일 먼저 딱 드는 거는. 우선은 신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지어놓은 이유는 집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권력에 알려야 경찰들이 통제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이제 고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공권력들 치안 유지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것일 뿐이어서요. 미신고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하면 해산 명령 대상도 아니고 위법성도 조각된다. 정당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평화적으로 하면. 그래서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처벌될 여지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쟁의권을 얻어서 하고 있는 그 노동 3권에서 보장받고 있는 그런 정당한 합법적인 쟁의 행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노동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 이거는 그냥 보장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신고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대학은 또 굉장히 열려 있는 공론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모여서 발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다 집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가 되게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청소 노동자들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자면 예. 매우 낮은 것 같고, 근데 대단히 이제 낮다고 봅니다.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수업권과 노동권 이게 학교 안에서 부딪혔다. 이게 이미 아까 장 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판례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외대에서 이런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국 예. 외대 총학생회가 2006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합니다. 대학교 교직원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4월부터 한 11월까지 8개월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뭐 꽹과리를 치고 소음을 발생시켜서 수업권 학습권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교직원분들의 파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행정 업무를 제때제때 빨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뭐 고지서 발급이나 증명서 발급이 굉장히 지연됐다. 이것도 우리 손해다라고 해서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인 손해인데. 지금 시끄러워서 교수님 말소리 안 들려요. 이거보다 훨씬 네. 구체적인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예. 한 명당 여기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이 100만 원씩을 청구했는데 1, 네. 2심 다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네. 당시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네. 보통은 사측과 노측이 대립을 해서 뭐 손해배상을 하고 영업방해로 뭐 고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맞죠.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맞아요. 제3자잖아요. 예.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측 소속 노동자들이 소속된 이런 노조가 대립을 했지만 제3자인 학생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느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인 한도,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견뎌야 되는 한도라는 게 있다. 네. 지금 헌법상 보장된 노동 상권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침해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말하는 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까지 침해받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다. 같이 살면서 그 정도는 서로 참는 거야. 이게 이제 대법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또 유사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기업으로 넘어가서 기업의 어떤 소속 근로자들이 부분을 점거한 거예요. 로비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그 건물에 그 회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입주자들도 있었는데 막 소송을 합니다. 예. 너무 시끄러워서 오가는데 정말 뭐 정신이 산만하다. 1인당 네. 84만 원을 다오. 총 1억 2천만 원을 구했는데 네. 이것 또한 수인 한도를 이게 넘지 않는다. 이것은 용인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또 이 원고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전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 그러면 이제 문제의 본질은 말하자면 같은 공동체 안에 또는 심지어는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어떤 뭐 일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정도는 사회생활하면서 수인 한도 네. 참아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는 서로 참고 가야 된다. 그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지금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본인의 노력을 하는 거니까 참아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 변호사님? 예. 그래서 지금 두 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기본권이 충돌할 때 네, 우리 그렇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법원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되게 많은 판례여서 제가 네네. 소개를 좀 드리면 네네.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외대 사건 학생들이 예. 사건 외대 사건인데요. 예. 이 문장은 여러 판례들에서 지금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노동 3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과 네. 노동 3권의 행사는 어느 정도 사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파업하면은 회사에서 영업 못하는 거는 그냥 노동 3권이 보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예.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편하면 학교에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장입니다. 예. 그래서 쟁의 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 손배 책임 인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면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쟁의행위나 집회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때보다는 좀 시끄럽고 불편해도 수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좀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고요. 네. 집회 시위란 게 기본적으로 직접 상대방 외에 불특정 다수와 공공 일반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입니다. 원래 그게 목적이고요. 예. 그래서 직접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죠. 집회 시위가. 근데 안 미안해. 이게 문제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에선 참아야 되고 예. 나도 언제 이렇게 쟁의행위나 집회를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는 겁니다. 네네. 이게 바로 불편함의 품앗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이건 제 말인데. 보시는 말은 유학원 예. 변호사님께서 네. 한 10초 전부터는 제 말입니다. 예. 불편함의 품앗이. 이게 바로 네. 사회적인 연대의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은 일정하게 수인 한도 예. 범위 안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일정한 정도의 불편함은 불편함의 품앗이를 가지고 수인 한도 수인해야 예.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이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예. 그 수인 한도라는 것은 집시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데시벨 얼마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 수인 한도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유럽 기준 비해서는 좀 엄격하죠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청소 노동자들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학교가 문제지 을과 을들이 대립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노동조합을 고소고발한 학생들을 욕하지 말아달라라고 청소 노동자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판례 취지도 보면 아니 좀 학교가 말하자면 학교가 당사자인 학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하는 취지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연세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청업체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어요라고 뒤로 빠지는 이런 행위는 정말 무책임한 거다.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실 줄 알았더니 일부러 본인이 당사자라서 지금 소송 대리인이어서 그러니까 당사자라서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에 지금 완전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예. 뭐 더 하실 말씀 네. 없으시면 요거는 이제 그 일반인들은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이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요. 말하자면 판사가 쓴 판결문에 명백히 잘못이 있는 경우 있죠. 있죠. 많죠. 네. 예. 많죠. 있습니다 분명히. 예. 우리가 괜히 항소를 하겠습니까? 예. 아니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건 2개라고 써야 되는데 3개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애교? 애교 그런 경우도 있고. 판사면 한 명당 400개, 500개씩 한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최고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일선 법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 근데 판사가 이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판사가 잘못을 했어. 명백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무원이 잘못하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민들이 손해배상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판사는 명백히 잘못한 게 있어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단 한 건도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무슨 논리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네. 판사의 판결은 거의 취해법권처럼 성역화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네. 한 변호사가 임차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해요. 2017년도에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하는데 네.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요. 이게 네. 각 당사자 간의 뭐 약정을 달리하면 그 규정을 강제를 받긴 하지만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 임대료를 임차 월 차임을 3개 이상 연체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 되잖아요. 이거 많이 아시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상가는 예. 3개월, 뭐 집은 2개월, 뭐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판사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2개월인데. 2개월이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잘못 판결을 했는데 의뢰인은 아무리 변호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판사가 설마 법을 잘못 적용했겠어? 우리 변호사가 잘못 싸웠지라고 해서 이 변호사님이 실명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서 전성하 변호사님이 내가 이 잘못된 판결 때문에 약정했던 성공보수도 못 받고 왜냐하면 당연히 이겼어야 될 소송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항소심 수임도 이제 패소한 변호사한테 안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수임을 못했다. 이거 손해배상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네네. 2조를 보면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는 중에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명백한데. 이거 법령을 완전히 잘못 적용을 한 거는 뭐 고의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워도 과실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중대한 당연히. 과실이죠. 거의 중대한 고의에 과실이죠. 가까운 중대한 과실인데요. 거의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계속 기각이 된 거예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왜? 그러니까 왜라고 했더니 판례가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판례는 그렇지 않아. 판사의 판결에 대해선 가중 요건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중 요건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가중돼? 아니 3개월 법상 3개월 연체해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개월 연체한 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됐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손해배상을 안 받아주는 겁니까? 그 왜냐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어려운 게 네. 왜냐는 논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 이제 3단 논법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는다. 맞죠? 받는다. 맞죠. 예. 두 번째. 첫 번째 명제가 그거고 두 번째 명제. 판사는 공무원이다. 맞죠? 맞습니다. 세 번째 명제에서 이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져요. 네. 판사는 국가배상법 적용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틀렸어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왜 틀렸냐면 판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시작하면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부당한 목적. 예. 일부러 저 사람을 반드시 그렇죠. 악의를 해소시켜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악의를 가져야 예. 된다거나. 법이 예.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애매하죠. 표현이 현저하게가 어느 정도냐.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당한 목적에다가 현저하게 위반에다가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가중 요소가 4개나 있는 이거는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마치 뭐 바늘구멍에 낙타를 집어넣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죠. 판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판사의 이런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질래야 질 수도 없겠죠. 네. 이런 이렇게 요건을.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해놓으면 하급심 판사들은 예. 양심의 가책, 야 이거 맞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실 수 있어요.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 이렇게 하면 끝나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받은 판사도 괴롭겠지. 국가배상법에 따라 가지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주위 판사들한테 욕 먹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좀 겁나겠고, 나도 내가 만든 판례에 내가 걸려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아주 잘못된 판결이죠.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예. 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까지 특권 계급을 창설한 거냐라는 말까지 예. 그렇죠. 나오는 거죠. 없는 권리를 왜 만드느냐 이런 건데 예. 이게 법원에서도 문제의식이 있었나 봐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전 변호사님이 1심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하고 2심에 가서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판사님? 이거 위헌법률 심판 좀 신청하겠습니다. 제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네. 헌법재판소로 넘겨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했는데 네. 이 판결을 해야 되는 부장판사가 이거 진짜 이상하네 이 판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국가배상법에 없는 이런 요건을 왜 입법기관도 아닌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거지? 네네. 이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를 좀 판단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러네. 해서 본인이 직접 제청을 합니다. 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거라서 네네. 댓글들을 보니까 이 판사님 엄청 멋지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의 판사 사회의 눈총을 다들 내가 다 감수하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지금 판사들 카톡방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예. 여튼 네. 되게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판사를 그 지금 되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그 변호사님 아까 성함 말씀하셨죠. 예, 정상화 변호사. 그분 재판에서 아주 지금 운 좋게 잘 만난 겁니다. 그러네요. 운도 좋았다고 해요. 두 분이 그 재판에서 만나 다른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혀 안 받아줬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와 이거 말을 하자면 이 국가배상법을 판사들에게 이렇게 가중된 요건으로 굉장히 예외적으로 거의 특권 계급을 창설한 것처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냈겠죠.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이
돌아갔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결론이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민을 되게 오래 하겠죠. 네. 아마 영원히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대로만 판단하면 위헌이 나오겠고요. 네.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지 않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부분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죠. 자,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판사는 특권 계급이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특권 계급에 준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지 어떨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신장기업 일과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학용 변호사, 장윤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